자, 보자. 지구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생성. 우리가 지난번에 우주의 탄생에 대한 얘기 했었잖아. 그죠? 그래서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진 원소. 뭐뭐 있었니?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진 원소. 뭐뭐 있었어요? 수소와 헬륨. 오케이? 수소와 헬륨 딱 두 개 있었어. 자, 그래서 빅뱅에 의해서는 수소와 헬륨, 그래서 수소와 헬륨이 우주 전체의 98%를 차지해요. 초기, 우주 초기에, 빅뱅 초기에 만들어진 애들이야. 그래서 우주 전체로 쫙 퍼져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봤을 때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 제일 많은 거는 철이에요. 두 번째로 많은 게 산소예요.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세요. 자,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 제일 많은 게 철이고 두 번째가 산소야. 우주 전체로 봤을 땐 수소가 제일 많아. 근데 지구로 보면 철이 제일 많대. 그럼 저 철은 어떻게 생겼느냐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 오늘 할게. 자,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수소, 헬륨에 비해 무거운 원소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요 빅뱅 후 수십억 년 지났을 때 별이 탄생하고 진화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별의 탄생과 진화에 대한 얘기, 거기에서 원소들이 만들어진다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구에는 산소, 탄소를 비롯한 100여 종의 원소가 존재를 하게 돼요. 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지구 전체로 봤을 때는 철이 가장 많고 두 번째가 산소, 1등, 2등 저기서 기억해줘. 생명체를 봤을 때는 산소가 제일 많고 두 번째가 탄소,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하나 더 주의할 것 옆에 지구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는 철과 산소예요. 근데 지각을 구성하는 건 산소와 규소야. 지각, 그러니까 지구 겉부분 얘기하는 거죠. 지각을 구성할 때는 산소가 제일 많고 두 번째가 규소예요. 근데 지구 전체로 봤을 땐 철이 제일 많아. 그럼 저 철은 주로 어디에 있느냐? 지구 핵 안에 가장 많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계속 빠지지 않고 나오는 원소가 있어. 바로 산소죠. 자, 이 산소가요 지각이나 사람을 구성 원소 중 산소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해요. 자, 이 산소는 수소나 탄소나 규소나 이런 것들과 쉽게 반응할 수 있어요. 결합을 해서 다양한 물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면 이제 별의 탄생부터 보자. 자, 우리 지금 별에서 만들어진 원소 해가지고 별의 탄생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자, 별이 어떻게 만들어졌니에 대한 얘기야. 자, 별 같은 경우에는요 핵 융합 반응으로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야. 우리 태양. 핵융합 반응이라는 건 핵과 핵이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반응을 핵융합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이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를 우리는 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어디에서 별이 만들어지니? 성운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럼 성운은 뭐니? 성운 기억나니? 자, 성운, 성간물질이 구름 모양처럼 보이는 천체. 우리 3학년 때 배웠죠? 암흑성운, 발광성운, 반사성운 기억나니? 자, 성운이라고 하는 거는요 성간물질, 그러니까 우주먼지라든가 기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간물질인데 얘네들이 구름 모양처럼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형태를 띠고 있는 게 성운이에요. 근데 별은 이 성운에서 만들어져. 자, 성운 내부 물질이 뭉쳐지면서 별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그럼 어디에서 주로 수소, 헬륨이 밀집된 곳은 밀집된 곳 얘기하는 거야. 밀집된 곳. 자, 밀집된 것, 그러니까 수소, 헬륨이 고르게 퍼져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부분은 뭉쳐있고 어느 부분 듬성이 있고 이런 식이야. 그럼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요 다른 곳보다 중량이 더 많이 나가죠. 질량이 크죠. 자, 질량이 크단 얘기는 그 무거운 아이들은 중력을 갖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중력이라고 하는 건 질량을 가진 물체가 가지는 힘이야. 끌어당기는 힘. 우리 지구상에서 중력이 가장 큰 게 누구야? 지구죠. 그래서 우리는 지구에 끌려서 살고 있는 거야. 자, 마찬가지 지구보다 훨씬 더 질량이 큰 태양. 태양이 있음으로 인해서 태양의 중력에 의해 가지고 수금주야 목도천해가 그 주위를 돌고 있는 거고요.
그 태양보다도 훨씬 더 큰 질량을 가졌던 성운이 있다라고 상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거기에서 중력이 크므로 더 많은 물질을 끌어당겨. 그럼 성운을 이루게 됩니다. 자, 밀집된 곳에서 중력이 크니까 주변 거를 끌어당겨. 그래서 하나의 밀집된 성운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밀집된 성운, 생성된 성운에서 체크,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은 부분. 자, 여기에서 별이 만들어져. 밀도는 큰데 온도는 낮은 부분. 자, 중력에 의해 수축을 하게 돼요. 중력에 의해서, 자, 밀집되어 있으니까 질량이 클 거고, 질량이 크니까 끌어당기는 힘이 셀 거야. 중력이 클 거야. 자, 그러면 중력이 세니까 주변 것들을 막 끌어당기다 보니 점점 밀집되겠죠?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지고 밀도가 커지면서 원시별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라는 거예요. 자,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요, 중력 수축 에너지 자, 중력 수축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어딨니? 옆에 여기 있죠. 성운이 수축해요. 자, 그러니까 뭐 어떻게 얘기하느냐, 야, 여기 이렇게 높이를 갖고 있는 물체는요, 지면으로부터 높이를 갖고 있는 거는 무슨 에너지 갖고 있었어? 위치 에너지 갖고 있었죠. 자, 위치 에너지 갖고 있는 거 기억나죠? 자, 근데 얘가 아래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높이가 점점 낮아지면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지. 위치 에너지가 감소했지. 자, 그게 포인트야. 에너지가 감소를 했으면 그 에너지는 이제 다른 에너지로 전환돼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배울 때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돼요 라고 배웠잖아. 그죠? 자, 여기서는요, 중력이 세가지고 이렇게 크게 있던 애들이 수축했어. 그러면은 상상을 해봐.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지. 거리가 가까우면 중력 수축에 의해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다라는 개념으로 말을 해요. 그럼 그 위치 에너지가 뭘로 바뀌느냐? 열로 바뀌어. 그래서 중력 수축하게 돼. 그럼 모이게 되면은, 밀집되게 되면은 온도가 상승하게 되는 거야. 열 에너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됐어요? 자,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는 거야.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뜨거워지겠죠? 자, 뜨거워서 별이 탄생해요. 그게 원시별이야. 근데 얘는요, 그냥 뜨거운 덩어리야. 뜨거운 덩어리의 별이라고 상상하셔야 돼. 자, 이 뜨거운 원시별이 있는데 이 원시별이 중력 수축을 계속하네. 그래서 중심부 온도가 1000만 켈빈에 도달해요. 자, 1000만 켈빈의 중심부 온도가 1000만 켈빈에 도달하잖아. 이 온도가 어떤 온도냐? 수소들이 핵 융합을 할 수 있는 온도가 되는 거야. 수소 핵 융합 반응이 나타나게 돼요. 자, 수소 4개가 결합을 해서 헬륨 1개를 만들어. 근데 수소 4개가 결합을 해서 헬륨 1개를 만들게 되는데, 여긴 안 나오나? 요거예요, 요거. 수소 4개가 결합을 해서 헬륨 원자핵 하나를 만드는데, 이때 수소 4개의 원자핵 4개의 질량하고 헬륨 원자핵 1개의 질량에 차이가 있네. 그 질량이 감소하는 만큼, 질량이 결손되는 만큼 에너지가 방출을 하게 돼. 자, 여기 수소핵 융합 반응 다시 한번 얘기하자. 수소 원자핵 4개가 헬륨 원자핵 1개가 될 때 감소한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이 돼. 자, 그러니까 수소 원자핵 4개 합친 값보단 헬륨 원자핵 하나의 질량 값이 더 작아지는 거야. 질량이 결손되면은 질량이 줄어든 만큼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거, 우리 E는 mc 스퀘어 얘기했었죠. 그렇죠? 질량 차이 곱하기 속력, 빛의 속력의 제곱, 이 에너지 값이다. 자, 그래서 질량이 줄어드는 만큼 에너지가 방출되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거야. 자, 간단해. 수소가 결합, 헬륨, 짠,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수소 핵융합 반응이야. 근데 이게 1000만 켈빈이 돼야 돼. 자, 원시별은 1000만 켈빈이 안 됐어. 근데 얘가 계속 수축하다가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이 되잖아? 그럼 이 수소 핵융합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해.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요,
이제 스스로 에너지를 방출해내는 거죠. 오케이? 스스로 에너지를 방출해내는 별이 되는 거야. 이때부터 우리는 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때 단계를 주계열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요 시기를 주계열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 됐니? 야, 이게 제임스 웹 망원경 요즘 뭐 우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봤을 텐데, 자, 요걸 가지고 별의 탄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독수리서 고대 창조의 기둥이라고 해가지고, 자, 저기 온도가 낮고 밀도가 높은 곳, 저기에서 별이 탄생할 것이다 해가지고 여기 지금 새끼별들 막 탄생하고 그러는 것들을 망원경으로 관측했었어요. 됐나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 별은 어디서 만들어진다? 온도가 낮고 밀집이 많이 되어 있는 곳이야. 오케이? 자,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은 지역에서 별이 생성되고요. 자, 원시별이 만들어졌다라는 건 그냥 원시별은 뜨거운 아이, 근데 걔가 계속 수축해서 1000만 켈빈, 중심부가 1000만 켈빈에 도달하면은 거기서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이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야. 자, 그러면서 얘는 주계열성 단계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인데요. 이렇게 별이 만들어지면 지금 현재 주계열성 단계에서는 뭐 된 거야? 수소 4개가 결합해서 헬륨 만들고 있는 거죠.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자, 별의 질량에 따라서 다르게 진화를 해요. 그러니까 기준을 태양으로 잡아요. 태양과 비슷한 질량을 가진 애가 있고 태양보다 10배 이상 큰 질량을 가진 애가 있고,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해서 얘기할 거야. 자, 지금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애가 있고, 여기 보시면 태양 외에 약 10배 이상인 별이 있고,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할 거예요. 자, 먼저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은요, 주계열성. 자, 주계열성은 뭐 하는 단계라고? 수소 핵 융합을 중심부에서 하고 있는 단계라고. 자, 주계열성 단계는요, 얘는 별의 일생 대부분을 주계열성 단계로 살아요. 별의 일생 대부분을. 주계열성 단계는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시기야. 근데 별이 형성될 당시에 가장 많은 원소가 누구겠어? 수소겠죠. 그죠? 당연하죠? 수소가 우주에 제일 많잖아. 그래서 수소가 제일 많은 상태에서 별이 만들어진 건데 그게 헬륨으로 바뀐다라는 얘기야. 어디에서? 중심부에. 핵에서야. 핵에서 얘기하는 거야 지금. 자, 그런데 중심부에 있는 수소들이 다 떨어질 때가 생기겠죠. 다 헬륨으로 바뀌었을 때가 생기겠지. 그럼 더 이상 수소핵 융합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때부터는, 자, 여기 주계열성에 있던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수소 핵융합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중심부가 어떻게 되느냐? 수축을 하게 돼. 그럼 그 전까지 주계열성 단계일 때는요, 수축을 안 하고 있었어. 자, 주계열성 단계에서 수축을 안 하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안에서 주계열성 단계에선 수소 핵융합에서 에너지가 방출되어 나가고 있잖아. 오케이? 자, 요거랑 그 다음에 수축하려는 중력의 크기가 서로 같아. 그래서 밀어내는 힘과 내부 압력과 중력이 서로 같아. 요거 이해돼요? 자, 별은요 질량이 크지 않니? 질량이 크니까 중력도 세겠죠? 중력이 세니까 수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태양 보면 수축이 돼야 안 돼? 안 되고 일정한 모양을 이루고 있잖아. 왜 그래? 수축하려는 힘과 그 다음에 안에서 수소 핵융합을 통해서 밀어내는 힘이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양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거야. 이게 주계열성 단계야. 자, 그런데 주계열성 단계에선 그랬는데 문제는 가운데서 수소가 다 사라졌어. 헬륨으로 다 바뀌었어. 그러면 이제 밀어내는 힘이 없어지는 거죠. 밀어내는 힘이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중력만 있으니까 어떻게 돼? 중심부는 수축하는 거예요. 자, 잘 기억해. 중심부가 수축한다고 방금 얘기했어. 그럼 중심부는 수축하는데 주변부는 어떻게 되느냐? 주변부에서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주변부에서 수소핵융합이 일어나. 주변부에서. 자, 중심부에 있는 핵들이 수소핵융합이 다 끝나면은 얘가 수축한다 그랬잖아요. 수축하면 온도가 어떻게 돼? 온도가 높아지죠. 온도가 높아지면 주변부 가열되죠. 주변부 가열되면 주변에 있던 수소들이 또 수소핵융합하겠지. 자, 안에는 수축되고 있는데 주변부는 수소핵융합하니까 밀어내림 생기니까 팽창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봤을 때, 겉에서 봤을 때 별의 크기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커지겠죠?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적색 거성 단계라고 얘기를 해요. 거성이야. 자, 근데 거성인데 무슨 색이야? 적색이야. 태양이 약 100억 년 정도 주기활성 단계를 갈 거야. 지금 약 50억 지났어. 그래서 50억 년 뒤에는요, 주기활성이 끝나. 즉 가운데 있는 수소핵융합이 끝나. 그럼 태양 같은 경우에는 50억 년 뒤에 어떻게 하느냐? 팽창하는 거예요. 적색 거성 단계에서 팽창을 해. 그렇게 되면 지구까지 삼킬 정도로 커져요. 오케이? 태양이. 근데 중심부는 수축을 해. 중심부는 수축하면서 이제 점점 뜨거워지는 거야. 그러다가 1억 켈빈에 도달하네. 1억 켈빈. 1억 켈빈의 중심부가 도달하면 이제 헬륨들이 헬륨 핵융합을 해요. 자, 헬륨이 결합해가지고 탄소나 산소와 같은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주변부는 커진 거고요. 됐어? 여기까지도? 상상하고 있니 지금? 이해 안 되시는 분 손? 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중심핵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종료된 후 헬륨 핵융합이 이제 어느 정도, 헬륨도 이제 끝날 거 아니야. 탄소 산소로 바뀌었을 거 아니야. 끝나고 나면 이제 주변부에서 뭐 하고 있어? 헬륨 핵융합과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더 커지겠죠. 그러다 뻥 하고 터지는 순간이 나타나겠네. 중심부는 더 이상 핵융합을 못해. 탄소나 산소까지 만들어지면 얘는 질량이 작은 애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쪼그라들기가 힘들어져.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핵융합, 중심부는 끝나고 주변부는 팽창해서 뻥 하고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성상 성운이 돼요. 행성상 성운. 자, 바깥쪽은 팽창하여 우주로 물질이 방출되어 행성상 성운이 돼요. 자, 그리고 중심부는 확 하고 수축하면서 백색 외성이 돼요. 조그만 돌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옆에 보시면 요거예요. 이게 행성상 성운이에요. 자, 행성상 성운을 통해 가지고서 어떻게 하는 거야? 안에 있던, 별 안에 있던 원소들이 우주 공간으로 빵 하고 방출되어 날아갔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태양보다 10배 이상인 별은 어떻게 되느냐? 태양보다 10배 이상인 별들은요, 자, 먼저 주기활성 단계 똑같아요.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요. 근데 수소 핵융합이 생각보다 금방 끝나. 주기활성 단계가. 자, 그 다음으로 초거성 단계. 아까는 적색 거성이고 이건 초거성이야. 왜? 얘가 더 훨씬 크니까. 자, 얘가 수소 핵융합이 끝나면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요. 헬륨 핵융합이 끝나면 또 수축하면서 온도 높아져 가지고 탄소나 산소의 핵융합이 또 일어나요. 탄소, 산소 핵융합이 끝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황, 규소 이런 것들 만들어져. 자, 그것들도 이제 끝나잖아. 그럼 또 수축하면서 이제 걔네들이 핵융합하면서 어디까지 만들어지느냐? 철까지 만들어져요. 별표. 자, 철까지 생성해요. 철까지. 내부에서 철까지 만들어지면 이제 더 이상 쟤네들은 핵융합을 못해요. 왜냐면 철은 매우 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뭐 하느냐? 그냥 쑥 하고 쪼그라드는 거야. 아유, 이 자식아, 빨리 좀 와. 이해돼요? 여기까지? 쑥 하고 쪼그라드는 거야. 자, 그러면 쪼그라들면서 온도가 높아지겠죠. 질량, 밀도가 커지겠죠. 그리고 주변부는 팽창하겠죠. 그러면서 뻥 하고 터지겠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바로 요거예요. 초신성 폭발. 중심부가 수축을 하다가 온도가 높아지고 밀도가 커지면서 어떻게 되느냐?
찌그러지면서 뻥 하고 터져버리네. 이게 초신성 폭발. 자,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면은요 굉장히 밝은 빛을 내면서 폭발해요. 옛날에는 그거가 별이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을 했어. 밤하늘 관찰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별이 반짝할 때가 생겨. 자, 그걸 이제 별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이건 뭐야? 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초신성 폭발을 할 때 이때 이것도 중요해.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이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금, 납, 우라늄과 같은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은요 요때 초신성 폭발할 때 만들어지게 돼요. 33쪽 1권 33쪽 됐죠? 여기까지? 자, 10배 이상의 큰 별에서는요 중심부에서 철까지만 만들어져요. 그리고 나선 수축해가지고 뻥 터지는 거야. 초신성 폭발이야. 자, 초신성 폭발하고 남은 중심부, 밀도가 큰 중성자별이 되거나 남은 중심부의 질량이 매우 크게 되잖아요. 그러면 걔는 중력이 어마무시하게 센 아이가 되니까 빛마저도 끌어당기는 블랙홀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초신성 잔해예요. 이렇게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들이, 무거운 원소들이 여기서 이제 방출되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별 안에서 만들어졌던 원소뿐만 아니라 초신성 폭발할 때 이 무거운 원소들까지도 만들어져 가지고 우주로 방출을 시켜주는 거죠. 됐나 여기까지? 자,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보다 질량이 10배 이상인 별에서 많은 핵융합이 일어나는 까닭이라고 했는데, 질량이 10배 이상 큰 별 같은 경우에는요 수축해도 수축할 수 있잖아요. 중심부 온도를 충분히 계속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철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 거야. 많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 자, 수소 핵융합 일어나면 헬륨 만들어지는 거고요. 헬륨 핵융합 일어나면 탄소 만들어져요. 자, 탄소 핵융합을 통해서 산소, 네온, 마그네슘, 산소 핵융합을 통해서 황규소, 규소 핵융합을 통해서 철까지 만들어지면 핵에서는 끝. 그럼 철보다 무거운 애들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진다고. 여기까지 질문 없죠? 자, 개념 쏙쏙 좀 한번 해보실라고. 자, 채점해보자. 1번에 우주에서 가장 많은 원소는 수소예요. 수소 핵융합으로 생성된 건 헬륨이고요. 헬륨 핵융합으로는 탄소가 만들어질 거고요. 자, 지구를 구성하는 가장 많은 원소는 철입니다요. 자, 그 다음 2번에 1은요 온도가 낮고 밀도가 큰 데서 중력에 의한 수축이 일어나며 원시별이 생성된다. 밀도 중력이죠. 2번은요. 자, 별 내부에서 핵융합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철입니다. 별 내부에서는 철까지 만들어지고요.
자, 금납 우라늄과 같은 원소는요 초신성 폭발할 때 생성이 되는 것이요. 그렇다면 태양계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태양과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우리 지구에 금 있죠, 우라늄 있죠, 납도 있죠. 이거 뭐야? 초신성 폭발할 때 나오는 원소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태양계가 생성될 당시에는 당연히 뭐가 있었겠냐? 주변에 초신성 폭발이 있었을 것이다. 초신성 폭발에 의해 만들어진 성운일 것이다, 이 얘기야. 자, 태양계 성운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은하 내부에 일어난 초신성 폭발로 거대한 성운이 형성됐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성 폭발에 의한 성운이야. 자, 그 다음에 이 태양계 성운은 밀도가 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중력에 의해 수축하고 서서히 회전합니다. 자, 중력에 의해서 수축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폭발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거에 의한 영향인지 여파인지 뭐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순간적으로 밀집되는 구간이 나타나고 그 다음 그 충격에 의한 회전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면서 회전을 하게 되는 거야. 성운의 수축과 회전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자, 성운이 수축을 해요. 자, 이렇게. 자, 성운이 수축을 하면서요 밀도가 커지게, 자, 밀도가 커지게 되면서 중심부 온도가 높아지게 돼요. 자, 중심부 온도가 높아지면서 뜨거운 원시 태양이 만들어져. 자, 아까 서문에서 별, 태양, 원시별 만들어진다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자, 원시 태양이 만들어지고요. 자, 원시 태양 바깥쪽에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자, 아까 회전한다 그랬잖아요. 그 회전 속도가 점점 빨라져요. 자, 그러니까 얘네들이 중심부로 뭉치면 뭉칠수록 우리 왜 저기 뭐야 피겨 스케이트 선수가 팔 벌려서 회전할 때, 팔 벌려서 할 땐 천천히 돌다가 팔을 오므리면 오므릴수록 점점 빨라지잖아요. 그거야. 그래서 가군동량 보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점점 수축이 되면서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게 돼. 자, 얘가 빨라지면서 납작한 형태의 원반 모양의 형태가 나타나게 돼요. 자, 그래서 원시 원반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자, 그 다음 원시 태양은 중력 수축으로 중심부 온도가 높아져서 수소 핵 융합이 일어나 주기혈성인 태양이 되었다. 자, 그래서 중심부에서 태양이 되는 거야. 원시별에서 태양으로 바뀌었어요. 수소 핵 융합이 일어나면서. 자, 태양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 태양풍, 에너지를 방출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면서 되고요. 그 다음에 원시 원반에서, 이 원반에서는요 미세먼지라든가 알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로 막 뭉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자, 얘네들이 뭉쳐서 미행성체가 탄생을 하고, 미행성체는 충돌하여 원시 지구와 같은 원시 행성이 탄생을 하고, 그러면서 현재의 태양계를 만들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보시면은요 원시 태양으로 있었어요. 자, 이때 같은 경우에는 원시 원반, 가스나 먼지 형태로 있었고 얘네들이 뭉쳐요. 뭉치면서 미행성체, 자잘한 미행성체 형태로 바뀌어요. 자, 그러면서 주로 무거운 물질을 끌어들여 암석 성분의 형성이 됐고요. 자, 이쪽 같은 경우에는요 녹는 점이 낮은 수증기와 메테인, 수소, 헬륨과 같은 가벼운 원소들이 주로 구성돼요. 가까운 쪽에서는 이 뜨거운 태양의 열을 견딜 수 있는 녹는 점이 높은 애들이 주로 구성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 있는 행성들은 암석 형태의 행성들이 되고요. 멀리 있는 애들은요 가스 형태의 행성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희들이 보면은 지구형 행성은 작고 목성형 행성은 크죠? 뭐 여긴 비슷하게 그려놨지만 목성형 행성이 훨씬 더 커요. 지구형 행성보다. 그럼 그
크기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구성 재료에 있는 거야. 이렇게 녹는 점이 높은 철, 규소 뭐 이런 질량이 큰 물질들은요, 양이 적겠죠. 수소와 헬륨과 같은 가스형들은요, 양이 많겠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덩치가 크고 얘는 덩치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옆에 보시게 되면, 자, 태양계 성운 구성 중 가장 많은 건 수소, 헬륨인데요. 지구형 행성을 구성하는 철과 산소 등 성운에서 소량 존재해요. 그래서 크기가 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목성이나 토성은요, 크기가 엄청나게 커요. 왜? 재료가 풍부하니까. 자, 이런 식으로 태양계 행성까지 만들어졌습니다요. 자, 위에 여기 잠깐만. 자, 지구형 행성은 수금지화, 목성형 행성은 목토천해, 지구형 행성은 암석형으로 되어 있고요. 목성형 행성은 가스형으로 되어 있어요. 밀도를 얘기하는 거야. 밀도는 지구형이 크죠. 오케이? 근데 질량은 누가 더 커요? 질량. 목성형이 크죠. 질량은 목성형 커요. 부피 누가 커요? 목성형이 커요. 그런데 밀도는 지구형이 크다라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으로 지구의 형성입니다. 자, 지구가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상대적으로 태양 근처에서 형성된 지구는 철, 산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암석 성분의 행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행성을 이루는 물질을 재료로 하여 생명체가 탄생하였다. 시작합시다. 미행성체가 처음 만들어진다 그랬죠? 자, 이제 원시별 만들어지고 가스형으로 있던 애들이 뭉쳐지면서 그 미세한 미행성체들이 되고요. 이런 미행성체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 꽝꽝 충돌을 하면서 원시행성을 만들게 되는 거야. 자, 원시행성을 만들어. 여기 지금 미행성체 충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원시 행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원시 지구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구가 돌고 있는 그 궤도상에서 뭉쳐지는 애들은 지구를 만들어주는 애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걔네들은 그 궤도상에 있는 애들하고 어떻게 돼? 계속 충돌하겠죠. 자, 계속 충돌하니까 미행성체들이 계속 충돌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공룡 멸종한 것도 뭐야? 행성 충돌이잖아요. 그죠? 운석 충돌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미행성체들이 계속 와서 꽝꽝 부딪힌다고 생각을 해봐. 핵폭탄이 계속 터지는 것과 똑같죠. 엄청난 위력일 거야. 그러니까 표면 온도가 굉장히 높았겠죠. 자, 그러면서 지구는 그런 행성들이, 미행성체들이 와서 부딪히니까 크기와 질량이 점점 커지겠죠. 미행성체들이 와서 충돌하면 그 얘네들이 이제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거니까 크기 커지고 질량도 커지겠죠. 그런데 걔네들이 와서 계속 때려대니까 뜨거워지고 온도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 표면이 녹아. 그래서 마그마의 바다를 형성해요. 마그마의 바다를 형성해요. 온도가 매우 높은 상태가 되는 거야. 마그마의 바다를 형성하다 보니까 자, 출렁출렁 액체 상태 형태처럼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은 무거운 애들은 어떻게 돼? 가라앉겠죠. 가벼운 애들은 뜨겠죠. 밀도에 의해서 무거운 애들은 가라앉고 가벼운 애들은 뜨겠죠. 철, 니켈 등과 같은 무거운 애들은 가라앉아요. 자, 그 다음 산소, 규소와 같은 가벼운 애들은 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야. 철, 니켈과 같은 무거운 애들은 가라앉아서 핵을 만들었어요. 규소와 산소와 같은 가벼운 애들은 위에 떠오르면서 멘틀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자, 멘틀은 규산염 물질로 돼, 규소, 산소 결합된 물질이야. 규산염 물질로 돼 있고요. 중심부는 주로 철과 니켈로 구성돼 있어요. 밀도 차이 때문에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야. 층분리가 나타난 거야. 자, 그런데 미행성체들이 계속 와서 부딪히진 않겠죠. 어느 순간부터는 서서히 충돌이 멎어지겠죠. 자, 그러면 충돌이 줄어들게 되면 표면이 어떻게 되겠어? 이제 더 이상 뜨거워지지 않고 식어요. 자, 표면이 식으면서 표면이 어떻게 돼? 딱딱해지겠죠? 자, 딱딱해지면서요. 그리고 이제 온도가 내려가니까 그 전까지는 물이라는 형태가 없었죠. 온도가 높으니까 수증기 형태로 대기에 있었다가
온도가 하강하니까 내려가니까 이제 물들이 수증기가 물로 바뀌면서 비가 되어 내리는 거야. 비가 되어 내리면서 지표에 왔어. 근데 낮은 곳으로 흘러 들어가서 고여. 그게 지금 원시 바다가 되는 거예요. 자, 원시 바다가 형성됐고요. 물이 존재했고요. 자, 그래서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을 하게 되었다. 이게 지구 탄생이에요. 됐나요, 여기까지? 지구 온도 좀 볼게요. 미행성체 충돌이 활발할 때는 온도가 상승해요. 당연하죠. 계속 막 핵폭탄 터트리는 거야. 계속 와서 충돌하니까. 자, 그래서 수증기와 같은 온실기체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기체 형태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온실효과가 매우 강했겠죠. 그러면서 온도를, 열을 지구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갖게 돼요. 근데 미행성체 충돌이 점차 감소했어. 그러면서 표면이 식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구 온도가 낮아지게 됐다. 그리고 대기 변화, 이것도 좀 잘 봐. 우리 공기 중에 제일 많은 게 뭐였니? 지금 현재 대기 중에 제일 많은 거? 얘들아, 우리 지금 공기 중에 제일 많은 게 누구니? 뭐야 이거? 공기 중에 누가 제일 많은지 모르니? 질소가 제일 많아요. 두 번째로 많은 애가 누구니? 산소예요. 그런데 원시 대기 보세요. 원시 대기. 초반 대기, 지구 대기에는 산소가 없었어요. 누가 주로 있었어? 이산화탄소가 있었어. 자, 원시 대기에는 가장 많은 성분은 수증기였다. 근데 얘네들이 응결해서 뭐가 됐어? 비가 돼서 내려간 거야. 바다가 되는 거죠. 자, 바다가 되면서 이후 가장 많은 대기는 이산화탄소였다. 그런데 바닷물에 이산화탄소는 물에 잘 녹아. 그래서 바닷물에 녹아요. 그러면서 질소 비중이 커지게 돼요. 자, 이산화탄소 쫙 줄어들고 있는 거 보이죠?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바다에서 이제 생명체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생명체 중에서는 광합성을 하는 애가 있네. 광합성을 한다는 얘기는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꿔주는 거죠. 자, 저기 산소의 양이 증가할 때가 언제야? 광합성 생명체가 탄생하면서부터예요. 자, 생명체의 광합성에 의해서 산소가 두 번째로 많은 대기 성분이 되었다라는 것까지. 자, 3번, 4번, 5번 해보도록 하자. 자, 보자. 3번의 1은 초신성 폭발의 영향이죠. 초신성. 자, 그 다음에 2는요 원시태양이죠. 원시태양. 3번에는 미행성체 원시행성. 오케이? 됐니? 미행성체 원시행성. 자, 4번에는 OOX. 5번에는 다나가. 여기까지 질문. 네. 문제가 일단 9쪽까지 하자. 39쪽까지 문제로 가보자. 39쪽까지 문제 해보자. 앞에 내용 보면서 하세요. 보면서. 자, 다 불러보자. 1번에 철산소예요. 자, 2번에 3번이고요. 그 다음 3번에 3번이에요. 3번에 좀 잠깐 볼게요. 수소 헬륨은 우주의 구성 원소 맞지요? 우주의 구성 원소예요. 자, 그 다음 사람을 구성하는 원소는 별의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사람을 구성하는 원소 있잖아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소들은 지금 별 때문에 다 만들어진 거죠.
우리 몸에 있는 원소들은 다 별에서 왔어요. 응? 그래서 별에서 온 그대의 그런 얘기 있잖아. 이게 다 별에 의해서 만들어진 원소들이에요. 지구를 구성하는 가장 많은 원소가 뭐니? 지구를 구성하는 가장 많은 원소가 뭐니? 철이죠. 이거 철이죠. 철이죠. 철에 대한 얘기예요. 빅뱅 이후 기본 입자로 생성됐다? 빅뱅 이후에 만들어진 건 수소 헬륨이죠. 철이 아니에요. 철은 태양보다 10배 이상의 질량을 가진 별에서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기억, 니은만 답이 돼요. 4번에 4번이죠. 5번에 2번이고요. 6번에 5번이에요. 자, 이거 반응 수소 핵융합 반응 얘기하는 거고요. 4개의 수소가 1개의 헬륨이 되는 거예요. 근데 4개의 원자핵의 질량이 더 커요. 그래서 헬륨이 됐을 때 질량이 줄어요. 그 줄어드는 만큼 에너지가 방출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 태양 중심부에서 이런 핵융합이 일어나고 있어요. 수소 핵융합 반응은 주기율성 단계에서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5번이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 설명 안 한 것들 중에 혹시 질문 있나요? 틀린 거? 5번. 자, 5번 보시게 되면은요. 자, 별의 탄생 중 일부를 나타냈습니다. 자, 이거 지금 현재 자, 성운에 대한 얘기인데, 성운이 중력 수축하면 성운의 온도가 높아야 한다. 얘들아, 성운이 중력 수축을 하면은요, 중력 수축을 하려면 성운의 온도가 높아야 된다? 우리 그 중력 수축할 때 그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은 데가 주로 이제 별 생성되기 좋은 데라고 얘기했잖아요. 얘가 상상을 해봐. 얘네들이 수축을 하면 온도가 높아지죠. 근데 원래 온도가 높았으면 얘네들 수축할 때 원래 온도가 높았으면 더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얘네들한테서는 더 수축할 여지의 힘이 없어져요. 오히려 그 뜨거워가지고 입자운동 활발해서 퍼지려고 하는 거잖아. 자, 그러니까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수축했을 때 별이 될 확률이 높아져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의 수축하는 성운의 중심부 온도는, 자, 수축을 하니까 온도가 상승을 하겠죠. 하나의 커다란 성운에서 하나의 별, 아니죠. 하나의 커다란 성운에서는요 여러 별이 생성될 수가 있어요. 군데 밀도가 높은 데서 수축을 하면은요 거기서 이제 별들이 다 생성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오케이? 기억을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데, 수축하려면 성운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수축을 하는 게 별 생성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수축을 하면서 온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뜨거워지는 거고, 그러다가 1000만 켈빈에 도달하는 거고, 이렇게 돼야 돼요. 처음부터 온도가 높은 상태였으면은요 1000만 켈빈에 도달하기 힘들어요. 또 질문? 자, 없으면 자, 7번부터 좀 얘기하자. 7번에 일단 답부터 얘기하면은 3번이에요. 헬륨과 탄소가 함께 생성되는 단계를 모두 고른 것은 그랬는데요. 나는요 지금 현재 헬륨만 있는 상태잖아요. 헬륨만 있는 상태. 자, 그래서 헬륨 핵이 수축하고 있는 단계고요. 헬륨 핵융합이 아직 일어나진 않고 있어요. 자, 그러다가 헬륨 핵융합 일어나면 이제 누가 생겨? 탄소가 생기겠죠. 지금 탄소가 지금 생기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가 헬륨과 탄소가 함께 생성되는 단계예요. 왜냐면은 여기서는 탄소 핵융합 일어나는 거, 헬륨 핵융합 일어나는 거고요. 헬륨 핵융합 반응 일어나고요. 여기 수소 핵융합도 일어나면서 헬륨도 만들어지고요. 오케이? 자, 8번에는 주계열성, 다음에 적색거성, 다음에 행성상 성운, 그리고 중심부는 백색 외성이 된다 그랬죠.
자, 행성상 성운은 A에 해당되고요. 가 과정에서 별의 표면 온도가 낮아진다. 그 적색 거성 단계에서는요. 왜 적색이 되냐면은 표면 온도가 낮아져서 적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맞고요. 중심부 밀도는 주계열성이 백색외성보다 크다 그랬는데요. 밀도 자체로만 놓고 보게 되면은 백색 외성의 밀도가 더 크겠죠. 주계열성이 더 작아요. 오케이? 백색 외성은 다 밀집되고 난 다음 마지막 끝자락이잖아. 그죠? 자, 그 다음. 자, 9번 같은 경우에는 행성상 성운이 되기 직전의 중심부이다. 행성상 성운이 되기 직전이라고 했죠. A에서 나타날 수 있는 주요 원소 두 개를 쓰시오. 누구냐? 탄소하고 산소예요. 헬륨 핵융합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탄소와 산소고요. 우주제는 헬륨과 이 두 원소의 주요 생성 시기를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그런데 헬륨이 먼저 생성됐다는 얘기예요. 헬륨이 탄소, 산소보다 먼저 생성되죠. 왜? 헬륨은 빅뱅이 일어날 때 만들어지니까요. 그죠? 물론 여기서는 수소 핵융합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자, 원소의 생성 시기는 라고 얘기했을 때는 헬륨이 먼저 생성됐다라는 거. 됐죠? 자, 10번에 4번이고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 10번에는 4번이라 그랬고, 자, 11번은 3번이죠. 그 다음 12번은요. 가장 무거운 원소, 중심부에서 만들 수 있는 무거운 원소는 철이에요. 그리고 철보다 무거운 건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지고요. 그렇게 써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중에서 질문, 틀린 거 질문 없니? 자, 13번에는 나가라다죠. 나가라다. 자, 14번에는 2번이에요. 14번에 2번. 15번도 2번이지요. 자, 16번은 2번이고 17번은 2번이에요. 자, 여기 중에서 질문 13번. 자, 태양계 성운이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성운이 수축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성운이 형성된 다음에 성운이 수축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원시 태양이 만들어지고 원시 원반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태양이 형성되는 거죠. 태양이 만들어지고 나면서 이 원시 행성 태양계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라다 순이에요. 또 질문 틀린 거 16번이요. 자, 16번에 시간 순서대로 해보자. 지구 형성 과정의 첫 번째는 누구겠니? 미행성 충돌이겠죠. 미행성이 열심히 충돌하다 보니까 뭐가 형성돼? 마그마의 바다가 만들어지고요. 마그마의 바다가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 무거운 애들 가라앉아요. 그래서 핵과 멘틀의 분리가 나타나고요. 자, 미행성체 충돌이 줄어들게 되면서 어떻게 되겠니? 지구가 식죠? 비가 내릴 거죠. 수증기가 다시 물로 바뀌어서 내리고요. 바다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생명체가 거기서 탄생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기억에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그러면 나, 그 다음에 가, 라, 다. 이거 나가라다죠. 그 다음 니은에 라에서 밀도 차이로 핵과 멘틀의 분리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 디귿에 지구 질량은 다보다 나에서 컸다. 다보다 나에서 나가요. 미행성체 충돌이잖아요. 미행성체가 충돌하면 할수록 지구 질량은 커지는 거예요. 미행성체가 와서 부딪히는 만큼 질량이 커지는 거야. 그래서 니은만 맞아요. 오케이? 또 질문 있니? 자, 1등급 가볼까요, 그럼? 자, 1번에 3번, 2번에 1번, 3번에 2번, 4번에 3번. 자, 1번 질문 손. 1번 보자. 일단 누군지부터 얘기하자. 우주에서 가장 많은 게 누구냐? 수소죠.
사람에서 제일 많은 건 누구니? 산소죠. 사람에서 두 번째로 많은 건 누구니? 탄소죠. 탄소. 오케이? 그래서 B는 탄소예요. 우주 생성 시기에 가장 원소 생성 시기가 가장 빠른 건 수소죠. 당연히 빅뱅 할 때 일어났으니까. 사랑 구성 원소 C는 주로 광합성으로 생성되었다. 광합성으로 C가 뭐니? 산소죠. 물론 광합성으로도 생성됐죠. 하지만 산소가 처음 만들어지는 건 어디 안에서야? 별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별에서 주로 만들어져요. 또 2번 질문선. 오케이. 자, 2번 보시게 되면은요. 어디 보자. 가는 헬륨 다음에 뭐 탄소 것까지죠. 그러니까 태양과 비슷한 질량일 거고요. 나는 태양보다 10배 이상 큰 질량을 가진 놈이겠죠. 마지막 단계는 철일 거고요. 그래서 A는 헬륨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맞죠? 헬륨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지고요. 별의 질량은 나가 가보다 크다. 그죠? 나가 큰 거죠. 10배 이상 크니까 철까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는 급격히 팽창하다가 폭발해요. 안 돼요. 팽창하다가 아니죠. 이거 급격히 수축하다가 폭발하는 거예요. 중심부가 수축하다가 밀도가 커지고 온도가 높아지고 하면서 더 이상 핵융합은 안 일어나고 철까지 만들어진 상태에서 수축하다가 뻥 하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초신성 폭발이에요. 자, 그 다음 태양은 가와 같은 형태죠. 나가 아니라. 그래서 기억 니은만 맞아요. 3번 질문선? 3번은요. 자, 3번 같은 경우에요.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그랬을 때요. 누가 먼저냐? 다, 그 다음에 가, 나 이렇게 돼요. 다가 먼저예요. 철과 규산형 광물이 혼합된 암석 상태예요. 지금 현재 암석 형태로 있었다라는 거, 이거 미행성체 단계, 그러니까 원시 행성 단계인데, 이 원시 행성 단계에 있다가 여기에 미행성체들이 와서 충돌을 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높은 폭발력과 압력과 온도와 그 충격에 의해 가지고 표면이 녹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다음에 미행성 충돌 많이 일어나니까 가가 되는 거야. 마그마 바다가 형성되는 거야. 그리고 무거운 애들은 가라앉았어. 그러면서 멘틀과 핵의 분리가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래서 다가나순이고요. 반지름은요, 다보다 나일 때가 크다. 그쵸? 나가 더 크겠죠. 항상 최종 단계일수록 커요. 왜? 미행성체 충돌이 일어나면 점점 덩치가 커지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 나 단계에서 가장 많은 대기의 구성 성분은 산소. 산소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죠, 이거. 그래서 니은이 정답. 자, 그 다음 4번 질문서. 4번은 없니? 4번에 3번. 오케이.